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국내 증시는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1872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매수폭은 다소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팔았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팔면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변심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전후해서 오르기까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강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이제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고 다시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얘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진행되고요. 2부에서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가 양적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마감하자 국내 시장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먼저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상승한 187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7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88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 1870포인트 후반에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11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시초가를 하회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이 돌아섰습니다. 매도로 돌아서면서 15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도 현재 10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고요. 프로그램 중에서도 현재 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중 500포인트 회복을 기대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9포인트 오르면서 49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98포인트, 5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일선인 496포인트 위에 움직이면서 강보합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의 흐름 수급 상황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상대적으로 관망하는 모습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3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연일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130원대 위에서 마감하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11원 80전 하락한 111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22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FRB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급락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 금통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인텔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텔 효과로 오늘 대형 IT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삼성 SDI가 모두 2%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장 초반 강보합에 움직이던 삼성전자 현재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인텔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부진한 실적으로 하락한 업종도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철강 금속주 위주로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4% 급락하면서 50만 원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현대제철도 3%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동국제광과 포스코 강판, 현대하이스코 모두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5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면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가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성 LHD도 2%, KCC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풍력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산이 14.9% 이상 오르면서 당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슨과 용현 BM도 8% 급등하고 있고요. 마이스코와 현대소재도 6%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동반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고 기업은행이 2.9%,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상세가 펼쳐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후장 끝까지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증시의 호재를 좀 찾아본다면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일 때고요. 또 국내 증시가 주변국 세계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악재라고 한다면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시장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심기원 연구원님께 코스피 시장 흐름을 좀 살펴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2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각 현재 한 200억 원 가까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요. 전기전자가 조금 다시 오르고 있고 또 철강 업종은 다시 내리고요. 그 밖에 기계라든지 화학 업종도 화학 업종은 오늘 좀 강세지만 기계는 좀 약하거든요. 순환매가 또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예, 그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신다면은 보통 뭐 1700, 1800, 1900 이렇게 그 큰 지수대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매도세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지수대를 이제 그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그 한 그 뭐 1850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1750선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세가 이제 뭐 한국에 대한 매도세로 전환이 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뭐 물론 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조정을 이제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정을 받아도 2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정 시에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매입 단가를 낮추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조정 시에를 좀 기회를 삼아갖고 이제 그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지금 이제 살짝 오르고는 있지만은 이제 각 종목별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텔의 그 발표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전기전자 업종이 큰 주도주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러한 이제 그 IT주가 그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매수를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화학주라든가 지금 강하게 은행주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뭐 역시나 이 금리 인상 내일 있을 그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 은행주라든가 증권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금융주, 은행주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 하지만은 뭐 그 이번 달 10월 달이 되지 않는다면은 11월, 12월 달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리스크적으로는 좀 없어 보이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이 시기를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IT 대형주들 실적 발표 역시 관심 갖고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500선 회복을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도 자세히 살펴봤듯이 정부가 2015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태양광과 오늘 풍력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배 박사님께 여쭤보죠. 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저께 거래소가 하락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을 했고 또 인텔 효과에 의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00선 근처까지도 한번 갔었는데요. 저도 이제 옵션 만기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는 눌림목이 많았던 만큼 오히려 코스닥이 앞으로는 당분간은 더 거래소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코스닥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주라든가 IT, 뭐 반도체, LCD, LED 업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빠지더라도 종목별로는 크게 더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 더 상승폭이 더 거래소보다는 더 크게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코스닥 종목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당분간은 더 수익률 면에서 좋아 보이고요. 거래소 특히 철강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피해 가시고 저점에 매수를 하신 식으로 들어가시되, 거래소 저점보다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기가 좀 끊기는 경우가 덜어 나오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그런 에너지가 지금 500을 넘어가면서 응축하는 힘이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당분간 코스닥 쪽이 더 괜찮은 투자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고요. 오늘 매수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역시 배 박사님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배 박사님의 KH 바텍이 수익률이 한 3.8% 정도 났고요. 신기원 연구원님의 하림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수한 가격 그대로의 종가가 맞춰졌기 때문에 루저 지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KH 바텍이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목표가로 삼았던 2만 원까지 도달은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 쪽은 아직 이제 매가 인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들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KH 바텍 같은 경우는 노키아 쪽으로 휴대폰 부품 업체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휴대폰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 KH 바텍도 크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KH 바텍이 노키아의 이 그 휴대폰 물량 공급과 함께 흑자전하면서 수익이 많이 이번에 3, 4분기에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KH 바텍의 인지 시각으로 본다면 2만 원 선까지는 홀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배 박사님 4승하셨고요. KH 바텍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심기원 연구원님이 4패를 하셨는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제장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목표가를 찍었었고요. 오늘장에서 하림이 10%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지는 못했지만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것이지 오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오르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하림이라는 기업은 뭐 워낙 기업 자체 펀더멘털도 좋지만은 지금 그 기업 분할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 기업마다 이제 그 주력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이제 각각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그러한 집중도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림 같은 종목은 사실 어제 이 기업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은 그 기대감을 분석을 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했고 오늘 그 시세를 주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대감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매년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국산 닭에 대한 이 의무화 표시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이 한 10% 정도 나셨다고 하셔도 좀 더 홀딩하셔갖고 좀 더 큰 수익을 나실 수 있는 상황이시니까 뭐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기원 연구원님의 하림 정말 안타깝습니다. 4패 하셨는데요. 기록은 새로 쓰여지라고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 심기원님의 종목 흐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하림은 이제 육계 가공 및 사료 제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하림 홀딩스가 투자 산업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오늘 1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차익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림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클리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예, 오늘 배찬수 배 박사님께서는 토필드를 들고 나오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 코오롱 들고 나오셨습니다. 코스닥 종목 대 거래소 종목의 대결이 되겠네요. 토필드부터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톱필드가 어제보다 한 1.2% 정도 반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2,37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오롱 보겠습니다. 심기원 연구원님의 종목이죠. 코오롱은 굉장히 주가가 좀 어제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한 3.7% 정도 밀려 있는 가격대인데요. 35,15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위클리 종목 배틀의 종목,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4대4 동점이 나왔습니다. 톱필드 그리고 코오롱 역시 다음 주 주가 상승 괜찮겠다라는 분석이시네요. 자, 이제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먼저 배 박사님의 톱필드부터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IPTV 셋톱박스주로 분류가 되고 있던데요. 예. 이 셋톱박스 쪽으로 이제 테마가 제가 가로로 세로 이렇게 두 가지 연결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종목 철저하게 이제 테마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차트는 휴맥스 차트입니다. 13,000원서부터 지금 16,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 있는데요. 이런 코스닥 옛날부터 이름이 있었던 이런 대장주 형식으로 휴맥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7만 원서부터 지금 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 코스닥 쪽의 옛 대장주들이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는 반면에 휴맥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셋톱박스고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갖고 나온 톱필드 같은 경우 이 종목도 디지털 셋톱박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상승을 했으면은 그런 종목을 제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반등을 보이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이 바닥권 시세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선은 뭐 손절폭은 2,000원으로 전해봤는데 2,000원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승 맥이 한번 붙는다면은 3,000원선까지는 충분하게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회사 내용도 괜찮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가 제가 제일 선호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휴맥스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한 4,000%가 됩니다. 이 토피즈 같은 경우 그 다음입니다. 한 2,000%로 제가 통계적으로 뽑은 자료에 의하면 2,000%까지 가는 유보율이면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실적 면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이어질 때 70억, 13억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2분기까지는 적자 전환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런 디지털 셋톱박스가 앞으로는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지상파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되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 박스로 많이 확대한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앞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톱피즈 같은 경우는 시세도 바닥이고 회사 내용도 괜찮고 그리고 흐름도 맞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스닥 종목이 수익률 정도 훨씬 좋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토피즈 같은 경우는 충분히 3,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셋톱박스 관련주 제2의 휴맥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톱필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톱필드의 지금 주가 가격 수준이요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잘만 탄다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목표가 3만 원 설정하셨습니다. 3,000원 설정하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원 연구원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코오롱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은 31,150원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주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코오롱의 주가가 꺾인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오늘 왜 이 종목 선택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우선 코오롱은 뭐 지주회사로서 역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우량한 자회사들의 보유입니다. 각 분야의 이제 다양한 업종들의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회사의 실적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트나 코오롱 생명과학 등 여러 가지 상장된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실적 개선이 아직 이 코오롱 지주회사 이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영향을 주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 또 이 코오롱 같은 경우에 비상장 기업 자회사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 또한 실적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는 투자자들은 대체 이제 투자로서 이 코오롱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왔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환경 문제인 깨끗한 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오롱은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관리공사가 지금 M&A를 통해 갖고 외형 성장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이 코오롱을 갖고 온 것은 역시 이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바닥권이라는 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이렇게 연일 상승을 하다가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업들은 이런 하락 시에는 단기적인 그 바닥을 매수를 해갖고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 모양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갖고 계속적으로 좀 사 모으신다면은 일주일 동안에 좀 수익이 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 코오롱의 주가가 한 6%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간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 정도로 보면 좋겠다. 이 가격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를 좀 알려주세요. 예,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이제 그 강하게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8,000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뭐 급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3만 원 선 밑으로 빠진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하락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 잡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심기현 연구원님의 코오롱까지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위클리 시간에 들고 나오신 종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찬수 배 박사님께서는 톱필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2,37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 말씀하셨고요. 셋톱박스 관련주인데요. 바닥을 잘 다지고 위쪽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코오롱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31,150원이었고요. 35,150원이었고요. 목표가를 38,000원, 그리고 손절가 3만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따라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